자, 한번 해봅시다. 경우의 수가 많이 어렵다. 많이 어렵고, 경우의 수를 잘 하려면 평가원 기출 문제를 통해서 야, 이게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게 파악이 돼야 돼요. 기본적인 문제만 해결을 해보잖아. 그럼 조금만 꼬아놓잖아요. 하나도 안 풀려요. 니네가 지금 경험을 해봤겠지만.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합의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 고배 법칙을 어떻게 쓸 거냐, 그것부터 정립을 다시 잘 하셔야 돼요. 1번 보죠. 자신 있었을 거예요. 12 나오죠? 12 나오죠? 왜 12인지를 곱씹어 봅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길이 있고, 세 가지 길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가지 길이 있고, 제가 첫 번째 문제에다 빈칸을 많이 해놨죠? 필요하면 필기 여기다 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A, B, C, D, E 이렇게 있고 P, Q, R, S, T 이렇게 있어. 어떻게 계산했을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길을 봤더니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것을 이렇게 그냥 했죠. 2 곱하기 3 이렇게 되고 더하기 이렇게 가는 것을 3 곱하기 2라고 했죠. 이렇게. 그래서 6 더하기 6이니까 12가지 이렇게 했거든요. 이 안에 두 가지가 숨어 있어요. 곱의 법칙이랑 합의 법칙이랑.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명확하게 설명을 해봐야 되는데, 첫 번째, 곱의 법칙을 어떻게 쓰냐. 이렇게 할 생각이에요. 두 가지 길이 있고 세 가지 길이 있는데 내가 얘를 곱할 거냐 더할 거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A라는 길이 있고, 실제로 써볼게요. A라는 길을 택했어요. 내가 길을 택하게 되면 뒤쪽에 있는 것이 PQR 이렇게 나오죠. 상당히 중요해. 여기를 잘 알아야 뒤에 있게 된다. B라는 길을 택했죠. 그러면 또 PQR 이렇게 있어요. A 뒤에 나오는 수영도의 모습이랑 B 뒤에 나오는 수영도의 모습이 같죠. A 뒤에 나오는 거 3개가 있고 B 뒤에 나오는 게 3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곱의 법칙을 적용을 할 때 그냥 개수 입장에서 보면은 A 뒤에 3개 있고 B 뒤에 3개 있으니까 A 또는 B 이렇게 되는 거라서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 됐죠? 이때 이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먼저 곱의 법칙을 적용하려면 첫 번째 상황, 뒤에 나오는 수영도가 같다. 이게 확정이 돼야 돼. 뒤에 나오는 수영도가 같지 않으면 맘대로 못 곱해요. 예를 들어서 이 B에서 가는 길이 PQ 2개밖에 없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3으로 계산하지 못하잖아. 됐죠? 위에 거는 3개고 아래 거는 2개일 거니까 3 더하기 2로 계산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나오는 수영도가 같아야지만 일단 곱할 생각인 거예요. 됐죠? 두 번째는 뭐냐면 고정한다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뒤에 나오는 수영도가 같다. 그 다음에 고정해서 계산한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처음에 갈 길이 A하고 B가 있어요. 근데 A 다음에 나오는 수영도랑 B 다음에 나오는 수영도가 같은 거야. 그럼 곱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맨 처음에 선택할 것이 A 또는 B 2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봐봐. 얘를 시작을 이렇게 한다고. 먼저 두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다. A 또는 B가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곱의 법칙 적용하는 것까지 됐죠? 그 다음 뭐 하자 그랬어요? 따라해봐. 고정한다. 다시 고정한다. 고정한다는 소리는 A였을 때랑 B였을 때가 똑같다는 거잖아. 똑같기 때문에 2를 지금 곱하고 시작한 거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A로 고정했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올까?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A로 고정했다는 소리는 B인 경우는 쳐다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A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잖아? 그러면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 뒤에 나올 게 3개가 있죠, 이렇게? 3개가 있을 거니까 그 경우의 수는 3가지가 있어서 2 곱하기 3으로 계산을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 납득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상황,
고배법칙 적용하는 그렇고, 두 번째 3 곱하기 2도 마찬가지인 게 여기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이 한 가지 길에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 두 개씩 같아요. 이렇게 두 개씩 같은 거니까 고배법칙을 적용해야지까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할 생각인 거지. 앞에 있는 세 개 중에서 하나를 택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일단 세 가지가 있어. 고배법칙 적용하는 것까지는 알았어. 고정하기로 했잖아요. 고정하는 것을 한 가지 길을 택해요. C를 택하거나 D를 택하거나 E를 택하거나 다 똑같을 거니까. 여기가 C로 고정했을 때 뒤에 나오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 돼요. C로 고정을 하게 되면 뒤에 뭐 두 가지 나오는 게 마찬가지일 거니까 2가 돼서 여기는 6가지, 여기는 6가지 이렇게 될 거거든. 근데 너랑 왜 더했냐면 A, B를 선택하는 것과 C, D, E를 선택하는 것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죠. A, B는 3개씩 붙어 먹어 있는데 C, D, E는 2개씩 붙어 먹어 있잖아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잖아? 그럴 때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런 케이스거나 또는 이런 케이스가 돼서 6 더하기 6이 되므로 12가지 그랬던 거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합의 법칙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합의 법칙의 적용. 잘 봐야 돼. 그럼 포인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달라. 다르다.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른 경우에는 합의 법칙을 적용해야지 그렇게 판단하면 돼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를 경우 합의 법칙을 실제로 써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한 경우가 있고 합의 법칙을 쓰거나 또는 직접 수용도를 그리거나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결국 그래. 경우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언제 고배법칙을 쓸 것인가, 언제 합의법칙을 쓸 것인가. 고배법칙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을 때는 고배법칙을 쓴다. 그러면 곱하는 상황까지는 됐고 그 다음에 뭐 하자 그랬죠? 고정한다 그랬죠. 따라해봐. 고정한다. 그런 고배법칙 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아? 그럼 곱할 생각인 거고, 실제 계산했을 때는 하나 딱 고정을 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합의법칙은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르잖아? 그럼 합의법칙을 쓸 텐데 직접 합의법칙 쓰는 게 편할 때가 있고 일일이 세봐서 하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되겠어요? 그래. 이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2번 또 풀어보자고. 2번으로 가봐요. 어, 1-2번. 각각의 영역의 이웃한 영역은 색이 다르도록 4가지 색을 칠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모두 사용할 필요는 없대. 4개의 색이에요. 아마 1번은 기분 좋게 풀었을 거예요. 2번부터 잘 안 됐을지 몰라. 아마 그랬을 거야. 이렇게 4개의 색으로 구분을 짓도록 해보라는 거예요. 어느 면을 택해도 상관없어요. 어느 면을 택해도 상관없는데 나는 여기를 한번 택해볼게. 4개의 색을 A, B, C, D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4가지가 다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나올 수용도를 생각을 해보면 각각 3가지씩 붙어먹지 않겠어요? 여기가 A라면 B, C, D 붙어 먹을 거고 B라면 A, C, D 붙어 먹을 거고 납득됐죠? 그러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같으니까 고배법칙을 적용해야 되겠구나까지는 된 거야. 되죠? 그래서 A, B, C, D 중에 4개를 택할 거니까 4를 하고 그 중에 하나를 고정을 시켜. 이렇게. 그럼 뒤에 나올 것은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A로 고정했을 때 경우의 수를 계산해 봐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됐어요? 그럼 실제로 A로 고정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를 보자고. 뿅뿅 A가 있고 초반을 잘해야 돼. 일부러 칸을 크게 그려놓은 거야. 설명 다 하려고 이렇게 그려놨어요. 대충 풀 게 아니야. 그러면 고배법칙까지 설명이 됐고 뒤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여기 B가 오거나 여기 C가 오거나 D가 오거나 이렇게 되겠죠? B, C, D. 그래서 A로 고정을 시키게 되면 뒤에 있는 게 3가지가 나올 거니까 일단 3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그래서 4 곱하기 3까지는 됐어? 그러면 그 시 두 번째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4 곱하기 3까지는 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뒤를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3개까지 됐을 거니까 B, C, D 중에 한 개로 고정시키면 되는 거잖아. 그죠? 한 개로 고정시키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스텝은 여기를 그리는 거야. A가 됐고 B를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뒤에 나오는 것이, 붙어먹는 것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 B랑 C랑 D였을 때 다 같을까 다를까를 고민해 봐야 돼. 같을까 다를까. 그게 무슨 소리냐면, 봐봐. B였을 때 상황이랑 C였을 때 상황이랑 D였을 때 상황이랑 뒤에 붙어먹는 거는 일단 같겠죠. 일단 같을 거니까 여기까지는 곱할 거거든.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상황이 이상할걸? 왜냐하면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잖아요. 여기 했을 게 너랑 색이 같아도 구분이 되고 너랑 색이 달라도 구분이 되잖아. 이해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여기 상황이 좀 이상한 거야. 여기까지 됐잖아? 4 곱하기 3까지는 됐는데 그 뒤에 상황이 뒤에 나오는 수용도가 다를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A를 쓰는 경우라면 여기 A를 썼다고 생각해봐요. 색이 A, B, C, D가 있는데 여기 A를 썼어. 그럼 구분만 지으면 되는 거잖아. 여기 쓸 수 있는 색이 너 A랑만 다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몇 개 있어요?